안녕하세요, 장호섭입니다. 오늘은 계획 세우기 3회차에 해당되는데요. 지난주까지 이제 잘 했다면 문제집 선정이 이미 완료가 되었을 거고요. 이제 문제집을 세팅된 상태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할 준비를 마쳤을 거예요. 제가 예정보다 며칠 정도 일찍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냐면 좀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도 마음이 급한 거고 저도 마음이 급한데 3회차랑 4회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여러분들이 접하고 시행해보고 시행착오도 겪고 이제 앞으로 수능까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빨리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일단 3회차에 해당되는 건 이제 드디어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기간을 선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 이제 한 권을 선정을 할 건데 그 한 권에 대해서 기간을 얼만큼 잡을 것인가 이거 먼저 선정을 할 거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를 잡으면 돼요. 한 권에 한 달 이렇게 잡으면 3권이었으면 3달 안에 끝내겠다. 실제로 3월 모의고사가 볼 때쯤에는 전체 과정이 끝나는 상황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이미 뭐 2등급, 1등급 혹은 최상위권, 최상위의 최상위권을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12월에 무조건 이 계획을 끝내겠다. 이렇게 단축시켜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센 수투를 기준으로 한 달 기준 잡고 계획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그게 이제 기간 선정이 첫 번째 과정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과정은 이제 날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냥 한 달이니까 정확하게 그냥 딱 끊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확한 날짜 계산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쨌든 저는 전체 30일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16일부터 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12월 16일부터 계산을 시작을 한다면 이제 1월 14일까지 하면 딱 30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15일날 계획을 세우고요. 내일부터 날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5일날 계획을 세웠다면 16일부터 날짜 계산을 해서 1월 14일까지 날짜 계산을 전체를 딱 하면 30일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날짜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문제는 쉬는 날이 있어요. 매일매일 공부해서는 지쳐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을 쉴 거예요. 토요일을 만약 쉰다라고 한다면 12월 16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4일까지 세면 휴일은 딱 4일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쉰다라고 했을 때 4일이 나오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6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내가 처음에 선정했던 문제집 센 수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실제 총 문제의 수가 1500문제예요. 이것은 이제 문제 수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잡아도 돼요. 근데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단점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쉬운 파트와 어려운 파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제 수를 기준으로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기준 자체가 이제 1500문제니까 26일로 한번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57.7이 나오는데 58문제 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이란 건 언제든 좀 갑자기 아프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58문항을 기준으로 잡고 매일 할 거예요. 그럼 26일 동안 58문항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네 번째 과정으로 하루 해야 할 분량을 확인을 했어요. 이제 시행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저는 하루에 58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하루에 58문제에 해당하는 수학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혹은 본인이 선택한 문제집이 좀 어려워서 58문항을 푸는 것이 어렵다. 하루에 수학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보죠. 거꾸로 하고 싶은 양을 한번 본인이 선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0문제를 기준으로 센 수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루에 30문제 기준으로 전체 1500문제이기 때문에 50일 정도를 풀어야 돼요, 수투를. 그러면 50일쯤 지나서 수투가 끝나는 것이고 이제 미적분을 시작을 하고 확률과 통계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대략 단순 계산으로만 봤을 때 150일 정도가 걸리게 되죠. 단 문제집 2권만 풀었는데 300일이 걸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과연 이렇게 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대학을 갈 수 있는 건지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본인이 판단을 해보셨을 때 이것이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무리되게 잡는 거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시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모르는 것이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번에는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58문제를 무조건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58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작정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58문제를 무조건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풀어라 이게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58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것은 58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확보랑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간 확보예요. 실제로 시간 확보 같은 경우에는 핑계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낼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 내에도 할 수 있고, 뭐 학원을 갔어, 학원을 좀 일찍 가서 학원 시작하기 전에도 몇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58문제를 다 하는 거지 그냥 딱 앉은 자리에서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시간 확보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공간 확보인데, 이 공간 확보가 왜 중요하냐면 집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독서실이라든가 학교 자습실이라든가 학원 자습실이라든가 이런 공간 확보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혹은 집에서 공부를 해본 적 없더라도 집 자체가 이제 공부하기 편안한 분위기인 경우도 있어요. 안 해봤을 뿐이지 분위기 자체가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간 확보와 공간 확보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58문제를 과연 클린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못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4회차에서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되고요. 3회차와 4회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3, 4회차만 반복해서 하게 된다라고 해도 사실 공부 실력이 느는 데는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대로 지금 58문제 정도, 저는 이제 58문제 기준으로 잡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집으로, 여러분들이 정한 것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서 딱 몇 문항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니까 쉬는 날 하루를 빼고, 혹은 쉬는 날 오늘 쉬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내일부터 해가지고 6일 혹은 7일 정도를 한번 돌려보자고요. 돌려보고 그 다음에 그 계획 수정, 계획은 계획의 수정이 꽂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보시고 4회차가 딱 끝나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듣지 말고 무조건 시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혹은 공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이 계획을 제대로 한번 시행해보자고요.